어. 자, 그래서 벽돌의 종류고. 그래서 벽돌에는 종류가 크게 뭐가 있다고 했죠? 이형 벽돌하고, 얘도 이형 시멘트 벽돌이랑, 그 다음에 붉은 벽돌 있었죠, 붉은 벽돌. 적벽돌, 점토벽돌, 점토벽돌. 그래서, 우리 앉아, 같이 앉아서. 거기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벽돌에는 크게 이제 시멘트 벽돌이랑 점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벽돌은 그 말 그대로 시멘트랑 모래랑 섞어가지고 만든 벽돌이죠. 시멘트랑 벽돌이랑 모래 섞으면은 그 우리 시멘트가 그냥 열을 가지 않아도 그냥 물이 쏘아잡으면 그래서 경화가 돼요. 그래서 만든 벽돌이고. 그래서 시멘트 벽돌 같은 경우는 외장재로 쓸 수 없고 우리가 부수적으로만 해서 선망적으로 보통 많이 쓰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할 때 시멘트 벽돌을 쓰죠. 자, 그럼 시멘트 벽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멘트 벽돌은 외장재로 뭐 마감재야 되는 외장재로 쓸 수 없지만 점토 벽돌은 외장재로 쓸 수 좀 비싸겠죠. 저거 점토 벽돌 같은 경우는 진흙이랑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불을 구워서 만든 수송을 해가지고 불을 구워서 만든 게 바로 점토 벽돌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벽돌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벽돌, 보통 벽돌 있고 그리고 이형 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뭐 화타가 좀 다른 거죠. 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삼각형 모양을 낸 것도 있고, 뭐 오각형 모양을 낸 것도 있고, 아니면 틴트 같은 거. 틴트를 하는 거예요. 모양 조금씩 다른 게 D형 벽돌이고, 경량 벽돌이라고는 안에 구멍이 떨어져 있거나 다공지로 돼 있어. 완전 부드러운 벽돌이죠. 포도형 벽돌은 이제 바닥 포장할 때, 우리 바닥 포장할 때 벽돌 많이 쓰잖아요. 포도형 벽돌은 바닥 포장 쓰는 거고, 오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약을 걸리면 우리 도자기처럼 탁탁 빛나야 돼요. 그런 그렇게 만드는 벽돌도 있고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뭐야 보통 이제 보일러실이라든지 좀 사우나라든지 불에 좀 보듯이 내화벽돌이죠. 전벽돌은 우리 전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벽돌 해가지고 벽돌을 높은 온도에 어떤 벽돌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구워서 만드는 건데 그 특정한 온도가 아니라 중간 정도 온도로 그냥 대략 구우는 그런 벽돌이. 근데 그게 모양이 별로 옛날에는 이상한 중간에 만드는 과정에 있는 벽돌이다 보니까 이상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벽돌을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클래커 벽돌 중간에 뭐 약간 중간 과정에 있는 그런 벽돌 형태인 건데 그거를 전벽돌이라고 하는데 보통 고벽돌, 전통벽돌 같은 것도 있죠. 그림으로 보면은 우측에서 두 번째 그게 이제 또 우리 안장을 쌀 때 쓰는 그런 벽돌 고벽돌 그리고 불로 굽지 않고 같은 거를 그대로 그냥 그대 굽지 않고도 쓰는 방법도 있어요. 흑토벽돌 같은 것도 있고. 맨 우측에 있는 게 흑토벽돌이죠. 자, 벽돌 종류가 이런 곳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자, 그럼 벽돌을 뒤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몰탈이에요. 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쌓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쌓아서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잘 집착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벽돌이라는 거를 쌓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무슨 로마 시대 우리 코스텀에서도 그런 형태가 보인다고 하냐. 그때 벽돌을 쌓을 때그 집착 때가 있었더라. 그 당시에는 뭐 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섞어가지고 만들었지만 지금 뭘로 만드냐면 시멘트 몰타르라고 하는 거를 시멘트로 만든 몰타르로 우리가 접착제를 이용해요. 시멘트 몰타르라고 하는 거는 어 보통 시멘트나 모래를 섞은 걸 시멘트하고 그냥 시멘트는 시멘트인 거고 몰타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시멘트랑 잔골재 모래가 잔골재예요. 굵은 골재는 뭐 지랄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거 시멘트랑 모래랑 섞은 게 몰타르 모르타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시멘트랑 모래를 섞은 거니까 시멘트랑 모래랑 섞은 비가 궁금하잖아요. 몇 대 몇십 비로 만드느냐 봤더니 1대3 뭐 1대5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표를 보면 밑에 뭐 몰타 종류에 보면 일반 쌓기 이거 특수 쌓기 시장 쌓기가 있어. 일반적으로 할 때는 1대3이라고 하는 거는 배 앞에 1대3이라는 건 앞에 게 시멘트 뒤에 게 모래 이렇게 하는 거죠. 모래가 3 시멘트가 1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그 비례로 해가지고 몰타를 만들던가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죠. 1대3으로. 근데 만약에 몰타를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강도를
내가 그 시장 쌓기라고 하는 거는 또 그냥 모양을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예요. 또뭐 줄눈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몰타는 아니지만 이런 거 타일 같은 거 우리 바를 때 타일에다가 줄눈 들어가잖아요. 뭐 시커먼 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타일 색깔에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검은색 줄눈도 있고 흰색 줄눈도 있어요. 그건 시장 줄눈이라고 하는데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벽돌도 치장을 하기 위해서 치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눈에다가 치장 줄눈 한번 불러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치장 쌓기용 몰타인데 자, 그런 경우에는 1대1 비율, 아니, 1대3, 1대2. 아, 이거 좀 있네. 1대1도 하겠네요. 근데 지금 석회 머리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멘트의 비례가, 그러니까 시멘트가 더 비중이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수 쌓기를 한다든지 또는 시장 쌓기를 할 때는 시멘트의 비례가 모래만큼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대1 대 3을 되는데 보통 1대1 대, 뭐, 1대1. 석회 같은 경우도, 그걸 제가 확인해. 어쨌든 특사해야 되는 모래를 그 시멘트를 더 많이 집어넣다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몰탈의 강도는 벽돌의 강도보다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몰라야 되는데 몰탈의 강도는 시멘트 강도보다 더 세야 돼요. 세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보시냐. 몰탈이 약하면 거기서 균열이 가곤 하겠죠. 무게 때문에, 자극 때문에. 그래서 몰탈의 강도는 시멘트 강도보다, 벽돌 강도보다 당연히 노르적으로 세야겠죠. 볼트지 있고 응결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굳어지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하고 보통 시멘트 몰타 같은 경우는 10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려요. 시간부터 10시간 연결시켜. 그러면 10시간 전에 빨리 작업을 끝내야겠죠. 10시간이 지나면 응결이 진행돼서 그 다음날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굳어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멘트 몰타를 있다. 시멘트 그 벽돌을 서로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벽돌을 쌓아야 될 건데, 쌓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뒤에 보면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몰타는 두께가 일반적으로 그냥 10mm 보는 거, 1cm, 10mm 두께를, 10mm를 보는 거게 있고, 자, 때에 따라서는 뭐 6mm도 하기도 한다는 거, 얇게 할 때는, 내가 볼때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줄눈을 쌀 때, 막힌 줄은 있고 통줄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림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막힌 줄눈. 저 막힌 줄의 특징은 뭐냐면, 줄눈이 수직적인 수직 줄눈이 서로 막혀 있다는 뜻. 오다가 막혀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싸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눠 싸니까 중간에 줄눈이 수직 줄눈이 다 막혀 있죠. 그래서 막힌 줄눈이고, 자, 이거는 서로 이렇게 겹쳐서 싼 게 아니라 일렬 정도로 그냥 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줄눈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줄눈이라고, 통줄. 막힌 줄눈, 통줄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때 막힌 줄눈 쓰고 어떤 때 통줄눈을 쓰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막힌 줄눈이 원칙이에요. 막힌 줄. 왜냐하면 하중이 분산이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막힌 줄눈이 기본이다. 그래서 하중을 균등하게 공포시키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막힌 줄눈을 하고 통줄눈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통줄눈도 보통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게 더 예뻐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뻐 보거든요. 통줄눈이. 그래서 우리가 내부 마감 같은 거 할 때나 벽돌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시멘트 보강 블록 같은 거를 큰 거 할 때는 보통 통줄눈을 많이 써요. 그 안에 철, 그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이. 자, 그래서 통줄눈을 하면은 균열이 발생되고 집중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구조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지만 의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조금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통줄눈으로 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치장 줄눈 같은 경우는 치장 줄눈에다가 의장 효과를 주기 위해서 치장 줄눈 뭐 숫자를 준다든지 또는 그 시트를 조금씩 뭐 바꾼다든지 좀 내밀거나 아니면은 또는 줄눈이 없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적도로 줄눈이 있지 않겠죠. 자, 치장 줄눈이 있고 뒤에 보면은 줄눈의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평줄눈. 우리가 공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여기 줄눈 뭐 시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벽돌을 쌓아요. 쌓고 나면 여기 몰타가 막 튀어나와있잖아요. 누르지 않으면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미지를 사진으로 어쨌든 쌓으면은 누르는 때문에 몰타가 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르기 시작하면은 이거 줄을 파요. 줄을 파는 기계가 달리는 거고. 아주머니들 현장 가면서 어렵지 않아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거예요. 이렇게 줄눈을 쭉 판다. 그러면 줄눈이 여기까지 파져,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지는 거예요. 그 줄눈 파기라고. 그리고 줄눈을 판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줄눈을 넣어줘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줄눈을 이렇게 중간에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눌러줘. 그걸 줄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줄눈을 판 다음에 줄눈을 선 넣어주는, 줄눈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평줄, 살짝 들어가서 보통 많이 하잖아요. 살짝 들어가서 평줄눈 많이 쓰고, 뭐 오목줄 이것도 많이, 오목줄눈, 평줄눈 많이 쓰고, 뭐 내밀 수도 있고, 미줄눈도 있고, 내밀줄눈도 있고, 뭐 V자, 뭐 포청 이런 거는 뭐 배수에 좋겠죠. 비가 냈을 때 배수에 좀 유리하겠죠. 실줄눈 이런 것도 많아요. 실줄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무매지, 무줄로 시공할 때. 근데 보통 이제 벽돌 같은 경우는 실줄눈을 많이 안 쓰고, 뭐 타일 같은 거 할 때는 타일은 줄눈이 없어도 하잖아요. 무줄로 시공도 한다면. 그럼 줄눈이 없는 게 더 이뻐 보이기도 하니까. 하니까 저는 무매지 시공이 더 이뻐 보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줄눈 넣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시험에 나중에 기능사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는 걸 정도 보고 나중에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이름을 보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줄눈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벽돌을 쌓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쌓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렇게 크게 볼게요. 자, 보면 벽돌을 쌓는 방법의 기본이 되는 게 이 벽돌이 여기 벽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벽돌이라고 치면 자, 이 벽돌을 이렇게 쌓고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게 이 사이즈는 외워야 돼요. 190에 높이가 190에 50 높이가 57에 요 너비가 9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90, 여기 90이잖아요. 여기 90, 여기 90이에요. 여기가 190, 요 높이가 57, 60으로 보고 그러면은 벽돌을 만약에 요거를 마구리면이라고 아니 요거를 길이면이다 길이면 요걸 마구리면이라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가 보여요? 길이면이 보이잖아 길이면 그치? 요 길이면이 보이는 거예요. 넓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요 50, 여기에 57에 190짜리 면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면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길이 시작해라 보이면 요거 길이면이 보이니까 길이 시작해요. 그러면 두께는 얼마나 되는 거죠? 아까 90이라고 했잖아. 100인 거죠. 90이니까 100. 우리 100짜리 벽 할 때 90짜리냐, 요 미장 가려고 하다 보면 100이 되는 거죠. 이 길이 쌓기. 요 두께가 90짜리가 우리가 몇 비쌓기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요게 0.5 비쌓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크게 0.5비라고 약속을 한 거. 요게 0.5 비쌓기고, 이게 1이겠죠. 두께가 두 배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그리고 길이 쌓기, 길이면이 보이는 길이 쌓기이고, 벽 두께는 뭐 190이니까 100으로 보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부를 때는 길이쌓기라고 하지만 0.5 비쌓기라고도 하고, 자, 요거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이 보여요, 여기 지금? 마구리 면이 보이잖아요, 마구리 면. 마구리 쌓기, 마구리 쌓기.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구리 면이 보이니까 마구리 쌓기라고. 그럼 요 폭은 얼마라고? 190이었잖아요. 그러면 벽 두께는 얼마가 되는 거죠? 190이지만 그냥 200으로 보는 거예요, 200. 200. 그럼 벽 두께가 200, 이렇게 쌓는 거를 마구리 면, 그러니까 마구리 쌓기라고 하고. 숫자로 하면 몇 비 쌓기예요, 그러면? 0.5의 두 배잖아. 0.5의 두 배면 몇 비 쌓기예요? 1비 쌓기, 1비 쌓기. 1비 쌓기가 되는. 그러면,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는 기본적으로 1비 쌓기가 기본이에요. 벽 두께가 200이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190이고 약해져. 이거는 그냥 밀면 그냥 무너질 수 있죠. 이거 밀면 다 무너진다. 실제로. 그래서 1비 쌓기, 그러니까 1비 쌓기. 이게 기준이고, 1비 쌓기를 만약에 가장 간단하게 쌓을 때는 이렇게 마구리면 벽에 쌓기, 마구리 쌓기 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생각되잖아. 요거를 합쳤어. 요거 하나는 여기다가 또 1비 쌓기를 0.1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1.5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여기 하나 더 치고 합친 거. 그럼 벽 두께는 얼마가 되죠? 150이 되는 거죠. 아니. 150이 아니라, 여기 200이니까, 여기 지금 100이잖아요. 그러면 200이면 300이 되는 거, 300. 벽 두께 300두께짜리 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몇 비 쌓기예요? 1비랑 0.5가 합치면 1.5비, 1.5비. 1.5비가 우리가 벽을 구조적으로 쌓을 때는 1.5비가 일단 기본 원칙이에요. 내가
벽돌로 벽을 쌓는데 그 벽이 그냥 마감 벽이 아니라 시장 벽이 아니라 구조물을 위한 벽이라고 한다면 1.5배도 쌓아야 되는 300은 쓰면 300은 300이 돼야 그게 밑에 지붕도 막 맞춰주고 층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고 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길다 막은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 다 이렇게 표시된 거죠. 이게 다 한 거예요. 0.5 이게 한 장이 0.1위 0.5이라고 했고 일사기 마구사기 다 얘기했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 좀 유치하니까 이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벽을 쌓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영국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좀 학교에서 보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 그냥 집중해서 다른 건 사실 뭐 몰라도 필수요. 이거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자,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쌓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1.5B가 기본이에요. 300짜리 그 기본인데 이 앞에서 보는 면을 봤을 때 하나는 마구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쌀 때는 길이를 쌓고 또 두 번째 쌀 때는 마구리를 쌓고 그 다음에는 길이 쌓고 계속 마구리 길이 마구리 길을 번갈아 싸면서 중간에 단면까지는 모르요 단면은 중간에 엉켜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것까지는 뭐, 이 안에 쌓이는 것까지는 그 단면은 좀 복잡한데 조금 복잡해지는데 앞에 게 이거 길일 때는 뒤가 마구리. 앞에 게 마구리 길일 때 뒤가, 앞에 게 마구리가 뒤가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보면 다 겹쳐져 있긴 한데 어쨌든 앞면만 봅시다. 앞면. 보이는 명 이렇게 쌓고 이게 뭐 영시쌓기예요. 영시쌓기. 영국 사람들이 뭐, 쌀때 마구리랑 길이를 서로 번갈아 쌓는 방법이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쌓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코너가 문제인 거예요, 코너가. 길이 쌓기를 가다가, 길이 쌓기를 가다가, 여기 하나가,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몰라가지고, 아, 중간에 요거, 지금, 요거, 길이로 가다가 마무리를 가잖아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길이로 가다가 마무리가. 꺾이는 점에서 길이가 마무리,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길이는 마무리니까. 마무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틈이 하나 띄어야 되는데, 꼭 들어갈 때 이오토막이 들어가요. 말하자면 이오토막이 하나 있고, 4분의 1한 게 이오토막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오토막이 그냥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게 영식 쌓기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정리를 하면, 이게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글로 긁으면 또 헷갈린 거예요. 한 켠은 길이,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를 하고, 번갈아 쌓는 거죠. 그 맨 마지막 코너에 있는 끝장에다가는 이오토막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가장 튼튼하다. 비교적 튼튼한 방법이 있고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게 영시스타키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가면은 프란시스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프란시스키도 영시장과 비슷해요. 똑같아요. 개념은. 자, 프란시스키도 길이 먼저 쌓고 마을을 쌓고 길 쌓고 마구리 쌓고 꺾이는 점에서는 길이로 가고 길이로 갔다 꺾여서 마구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보면 파란색 쌓기는 이 코너에다가 치어토막, 이오토막 말고 치어토막 좀 큰 거를 세장하게 넣어줘. 길이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길이로 가다가 그래서 세개 합치면 하나니까 길이로 가다가 그냥 알기 쉬워. 길이로 가다가 마구리로 가는 거예요. 마구리 갈 때 하나, 둘, 세 개를 치어토막짜리. 요거 3분의 1짜리 75%짜리 넣어줘. 요게 서터. 이게 구조적으로 가장 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영시사교가 좀 나아요. 왜냐면 쌓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고 왜냐면 쭉 가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너무 깜짝이야. 그렇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오토막을 잘라야 되잖아요. 요만한 쪽쪽 쓰레기야. 그게 어디가 세 장씩 코너 쌀 때마다 세 장씩 벌어지는. 그러니까 영시 쌓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또는 우리가
시공성이라도 이런 걸좀 편한데, 초보자도 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반면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비경제적이다. 영국 사람.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대륙 사람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글로 보면, 글로 보면 헷갈리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코드에다가 들어갈 때 트로트막을 세장 쓴다는, 그냥 써. 그러다 보니까, 경고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게 더 튼튼하고, 더 효과적이지만, 이 오토막이 남으니까, 이거 자재지만 쓰레기 처리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뭐 어디다 쓸 거.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게 네덜란드 사기고. 그다음 프랑스 사기 보세요. 프랑스 사기, 불시 사기는 자 이거 불시 사기는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미적인 걸 더 중요시 했나 봐요. 옛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길이 마구리 한 줄에다가 길이 마구리를 써요. 길이 마구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경이 약간 통줄로 같다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보여져요. 통줄로 느낌의 어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하겠죠. 통줄은 알지만 약간 통줄 형태의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기서 내려오는 하중이 이렇게 번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 번지다. 여기까지 안 번지고 번지다가 조금 이쪽으로 번지다가 막힌 그런 내용. 그래서 도지쌓기는 한 켜에 기리마고리를 번갈아 썼는데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의장적으로는 이게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대기 말로 설명하면 켜에 전체 켜에 길이마구리를 번갈았다. 그리고 그 위에서 쭉 겹쳤어요. 내부에 통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 좋다. 구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 좋게 프랑시스 볼시스타키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 때는 영시스타키를 많이 써요. 영시스타키가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영시스타키를 많이 쓰는 거죠. 자 뒤에 보면 미시스타키가 있어요. 미시스타키는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더 합리적이에요? 어때요? 아니면 더 불합리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더 뭐가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미국 사람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거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이게 의장적으로 봤을 때 요 벽돌 생긴 벽돌 안에 있는 벽돌 있잖아요. 인정으로. 그러면 만약에 못생긴 벽돌은 뒤에다 쌓으면 되잖아요. 뒤에 쌓아도 되고 또 이쁜 벽돌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앞에다 쌓아야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 앞면에다가 길이 쌓기 요 마구리 쌓기 하는 것보다는 요 앞면에다가 길이 쌓기 위주로 하면 그 벽돌 이 비싼 벽돌에 조금 약간 치장 벽돌에 해당되는 그 벽돌의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길게 놨잖아요. 길게 쌓은 면적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 요거 이렇게 요거를 쳐보세요. 이거를 다 쌓으면 더 많은 벽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벽돌이. 얘네들은 비싼 벽돌이 좀 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쌓냐면은 그냥 길이 쌓기 하는 길이 쌓기 5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무리. 길이 쌓기 하나 둘 셋 5장 한 다음에 마무리. 그러니까 비싼 벽돌을 좀 덜 쓰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쓰레기도 안 나와. 미국 사람들은 수도 머리가 좀 머리가 자기 봐도 더 합리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외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게 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말로 설명을 하면 그림으로 보면 쉬운데 말로 설명하면 말로 보면 헷갈리죠. 그래서 미시사키는 앞면은 미시사키로 치장법도 싼다는 치장. 그래서 뒷면은 영시사키로 싸고. 그래서 통질로도 안 나가고 서로 뭐 물론 구조적으로는 약간 좀 취약할 수 있지만 영시사키보다 취약할 수 있지만 시장법들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벽돌 기스타키를 만약 시장법 줄이면 훨씬 경제적,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쌓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를 세워 쌓기도 방법이 있고 보통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이거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 가면은 새 나왔잖아요. 젠데라고 튀어나와.
비스모리로 하는 거죠. 얼마큼 튀어나오면은 한 100 정도 튀어나왔죠. 당연히 100이니까 이렇게 싸우면은 100만큼 튀어나와. 근데 내가 저는 60만 튀어나오고 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랬더니 이렇게 요게 60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이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석사예요. 세워서 딴다는 거. 이렇게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서 수도 있고. 그래서 세우잖아요. 벽돌이 이렇게 뉘었다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얘기. 그게 얘기예요. 세워쌓기, 옆세워쌓기, 세워쌓기, 수직 세워쌓기 이런 게 있고 옆세워쌓기, 수직으로 세워쌓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또 필요하다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여러 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디 필요하냐면 창 밑에 있지. 창 하부 같은 거 이런 데는 이렇게 옆세워쌓기 한다면 자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그런 쌍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아마 나아리가 뒤에서 보고 그걸 여러 뭐 구조적인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기초 쌓기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기초 쌓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냥 이해를 보면 여기 벽 두께라고 봅시다. 여기 지금 다행히도 여기 지금 원장이라서 그냥 이거 원장이라고 봅시다. 한 장이라고 보면 200짜리겠죠 이게. 만약에 원래는 300이 돼야 되는데 그냥 200으로 그냥 300보에서 300 봅시다. 여기 1.5이라고 300의 두께가 있다고 친다면 자, 요 두께, 요 벽의 두께가 잘 안 보이죠. 빈접이. 요 B보다 요 밑에 있는 벽돌 두께 수는 요거의 2배. 요거의 2배까지 해라. 근데 요 네밀짜리, 네 쌓기라고. 조금씩 네쌓기 한다는. 4분의 1씩, 두 장당 4분의 1씩. 요거 하나에 4분의 1씩. 한 번에 네쌓버리면은 하중이 위험하니까 조금씩 내민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반대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기둥 쌓을 때 이렇게 쌓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쌓을 때도 필요하고. 기둥은 이렇게 쌓고, 우리가 지붕을 봤을 때 이렇게 쌓잖아요. 한 번에 냈다면 당연히 무너지잖아요.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반을 냈었겠다면은 무게중에 넘어지잖아요. 한 4분의 1씩만 냈었는 4분의 1씩 두 장씩. 하나 두 장씩 4분의 냈었고. 얼마큼 냈었냐면 기둥 같은 경우는 요거에 2배 더 하고, 요 기둥 밑에 있는 요거 뭐죠? 기초판이죠, 기초판. 기초판은 그거보다 조금 더 15cm 정도 튀어나오게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요 두께 기초판의 두께는 요 벽 두께의 3분의 1 정도 해라 그거죠. D는 대략적으로 이 벽 두께의 3분의 1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운데 이걸 글로 읽으면은 또 어려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나오면은 뭐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글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분 좀 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들여쌓기 또는 내쌓기 마찬가지예요. 들여쌓기 내쌓기 할 때 4분의 1씩 2켜씩 한 표 또한 2켜씩 해서 4분의 1 2개 4분의 1 그리고 맨 밑에 놓고 2개 2배로 하고 2개 밑둥은 2배로 하고 2개가 2개 쌓기를 한다. 2개가 풀어 딴다. 다음에 뭐 15cm만큼 더 튀어나오게 해라. 더 튀어나오게 하고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지정이라고 치죠. 여기 기초판이 지정이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기초판에 있으면 기초판을 지지하는 지정인데 이거는 즉석 지정이고 말뚝을 박이면 말뚝 지정이었잖아요. 즉석 지정인데 말뚝 지정은 똑같은 애들이랑 하면 안 되니까 더 튀어나오면 안 되고 두께 같은 경우도 벽 두께 3분의 1 이상다. 너무 3분의 1라고 한다. 이 정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그냥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벽돌 구조로 요즘 집을 짓는 게 거의 없잖아. 옛날에 봐서.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옛날에 언제 중요했냐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콘크리트가 사용하게 되기 전에 150년 전에 영국 사람들, 영국에 가면 벽돌집 많거든요. 걔네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구조적인 것들이 중요했던 거고요. 일단 어쨌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되고 아까 제가 네사키가 이거예요. 아까 기초로 네사키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붕을 맞춰야 할 때는 네사키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두 켜에 4분의 1씩 네사키. 한 번에 많이 냈으면 무너져 버리잖아. 경사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두 큐에 4분의 1. 하나씩 냈사키 할 때는 8분의 1. 8분의 1 냈사키 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냈사키 할 때는 4분의 1씩 냈사키 하라. 그런 개념을 보고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보죠? 이건 뭐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띠돌림 해가지고 우리 건물에 몰딩 같은 거 만들 때. 의상적으로 몰딩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쭉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이거 몰딩 하는 거고. 이거는 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도 몰딩으로 만약에 띠님의 경우에는 한 장을 렌스할 때도
우리 두 장 합쳐, 원래 8분의 1, 8분의 1 가지고 두 장에 4분의 1이잖아요. 한 장만 냈었는데도 4분의 1까지 할 수도 있다. 왜냐면 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 의장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하중을 받는 거예요. 만약 이건 뭐냐면, 이 기술에서 원래 받아야 돼요. 이 전선이 뭐냐면, 마루판. 마루판 이거 얹힐 거예요. 마루판 얹히려면, 이 슬라브에 하중이 비싸잖아요. 받을 때는 두 장에 4분의 1. 요거 반이고. 그럼 요거 두 배까지 봐주는 거고요. 요걸 하중을 받을 때는, 요걸 펀치라고 펀치. 요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펀치라고 하는데, 벽돌 구조에서도 이렇게 쌀 수가 있어요. 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고.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펀치를 낼 때는 4분의 1, 4분의 1, 아니, 8분의 1, 8분의 1 되거나 4분의 1 하거나 해가지고 쭉 튀어나간 다음에 튀어나오면 거기다가 우리가 보면 장선 이게 장선 대 올리는 마루판에 동말이 장선, 멍에 동말이 장선이라고 하고 마루판 얹힐 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여기 글로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글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래 보면 훨씬 쉽죠. 그래서 넷사키라고 하고 장선바지, 요거 장선바지, 여기 장선바지, 장선바지를 하거나 돌림띠를 할 때 세일이다. 그래서 두 켤씩 할 때는 4분의 1 시간, 한 켤씩 할 때는 8분의 1 시간. 무조건 다 넷쌓는 게 아니라 입이 한도예요. 넷쌓기 하더라도 이 넷쌓기 총 길이도 어느 정도 입이 정도 한도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넷쌓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 한 장, 한 1비가 200이니까 한 400 정도까지만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자. 그래서 이런 넷쌓기 할 때, 아까 마루설 설치할 때, 청화 설치할 때, 파라펫이라고 하는 건 이 옥상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펫 설치할 때 돌출 부분을 설치하거나. 네, 보바지 여기서 없으면 이게 장선이 아니라 이게 마루판이 아니라 보가 어쩔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보바지가 되는 주로 이제 모바지라 하더라도 보통 뭐 목구조로 된 볼을 얹을 때 벽돌을 쌓고 벽돌로 벽을 쌓고 현장 트러스를 목구조로 하거나 지금은 트러스를 짜잖아요. 그랬을 때 모바지라든지 정선바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넷쌓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들어쌓기하고 이제 층단 떼어쌓기라고 있는데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공사할 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시간 되면 경화가 돼가지고, 경화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시공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쌓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거 기둥 때문에 밑에 못하게 눌려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쌓을 수 있는 양은 1.5m까지 갖고 있어. 1m, 보통 1m에서 1.5m 정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와서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 위를. 또는 벽을 중간에서 끊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쌓고 다음에는 이쪽 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 여기까지 마무리를 쫙 이쁘게 막 짓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꼬틀꼬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달걀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할 때 켜걸어 들어서 이렇게 한 켜 걸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줘놓는다. 그리고 다음날 또 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켜걸어 쌓기도 하고 또 층단으로 떼어 쌓기도 하고 그러니까 끝나 봤을 때는 요거는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층단으로 껴서 다음에 이렇게 쌓으면 훨씬 더 결속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랍 쌓기랑 층간 쌓기가 있다. 그래서 왜냐면 먼저 쌓기랑 나서 쌓기 해가지고 털에 쌓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간 쌓기. 공간 쌓기는 여러분들 이제 단열재 우리가 단열재를 넣잖아요. 또 벽과 벽사에 단열재를 넣죠. 근데 벽과 벽사에다가 단열재를 넣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넣기 시작했어? 얼마 안 돼요. 벽과 벽사에다가 단열재를 시공한 거는 뭐 한 60년 정도? 지금부터? 얼마 안 돼요. 다혈제가 진짜 한번 80년대 정도나 돼서나 다혈제 같은 걸 시작하는 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냐? 다혈제는 안 넣었냐? 그건 아니고 공기가 가장 우수한 단열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공기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단열재가 되는 거예요.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라는 게 열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결국 단열 스토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게 가장 큰 단열 효과가 있는 거는 공기다. 그러면 공기층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도를 쌓을 때 이렇게 공간 쌓기를 해가지고 공기층을 형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도를 쌓을 때 뭐
보통 1B1B4K하고 공간 있고 0.5B4K. 그럼 1B가 200이니까 200에 50에 100. 그러면 350짜리. 보통 아까 300짜리 1.5B가 350, 300이었잖아요. 중간에 50만큼의 공간이 있으면 350짜리 벽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간에 50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간 쌓기. 그럼 만약에 50만큼,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인데, 50이 만약에 단열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한 200 정도 해야겠지. 그럼 단열 효과가, 4배만큼 있을까요? 아니네. 실험을 해봤더니, 50 이상 넘어가 봤자, 끝은 아니에요. 일단 공간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단열 쌓기를 할 때는 한 50 정도, 기본적으로 50에서 100 정도 한다는데, 50은 너무 얇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단열재 두께가 100짜리도 많고, 실제 나오는 건 100짜리가 많고, 실제 50. 공간 쌓기 하는 거. 그래서 비워놓거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워놓거나, 또 중간에 단열재를 띄워놓거나 하는 거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물도 있고, 또 벌레도 있어, 벌레. 그러니까 이 안에 지저분해요. 이렇게 보면은 막, 우리 지하실 공사할 때도 보면은, 이거 공간 쌓기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하에는 물이 옆에서 계속 수압되면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 별로 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수로를 생겨놓고, 그럼 거기 안에 나중에 가고 보면 장난 아니에요. 막, 인간은 생태계가, 그만에 또 생태계가 생겨가지고, 거미도 많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거기 물이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 왜냐면 수분이 계속 뭐 별로라든지 또 배수가 안 돼가지고 지하수가 유입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빼기 구멍을 넣어줘야 돼. 중간중간에 물빼기 구멍을 하나 넣어줘서 물을 빼준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거든. 자, 이제 수납기가 있죠. 이제 요거는 거기다 왔네요. 투스타키를 보면 어떤 벽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내고 특별한 모양을 내고 싶을 때 할 때 이제 특수작기 하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특수작기 중에 하나가 영롱딱지라 가지고 영롱딱지라고 하는 공간에 구멍을 하나 내는 거죠. 구멍을 내는데 구멍을 내는 방법도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영롱딱지로 만약에 그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영롱딱지로 막 패턴을 낸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서 영어 쌓기라고 하는 거는 자, 구멍을 내는 쌓기다. 구멍을 내는 방법은 다양한 뭐 쌓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영어 쌓기가 그 의미고 또이 엄머 쌓기라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틀어서 싸요. 45도 틀어서 싸면은 이만큼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만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삼각형 모양이 튀어나오고 중간에 삼각형 모형에 요 중간만 다른 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줄만 이렇게 어머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만 요 한 줄만 뭐가 좀 튀어나와 보이니까 뭐 한 줄 뭐 밑에 또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패턴을 좀 주고 싶을 때 이때 어머 쌓기를 많이 하는 거죠. 노출력 그런 효과. 그렇게 하면은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세요. 건물로 된 요즘 건물로 벽돌 등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한때 성동구 쪽에서는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은 지원금을 줬어요. 5천만 원까지,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줬던 시절이 있고, 그 지원금 받을 시절에 그 부분 상당히 올라갔는데, 벽돌로 이렇게 패턴을 줘서 막 이렇게 디자인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엽서 쌓기 있어요. 이거를 그냥 보세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쌓는다는, 엽서서 쌓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엽서 쌓기 하면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듣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대에 대한 창대 말고 창대랑 창상부. 그 창이라든지 창문 마찬가지. 창문, 창대, 창부랑 창부 이 무너지잖아요. 벽돌로 싸면은 우리 압축력밖에 없기 때문에 인상력은 제로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중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 돌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물은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적절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이랑 문 한거에다가 이렇게 아치를 두기가 가장 좋은데 아치를 좀 두기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평아치를 쓰는 거예요. 평아치. 이게 평아치예요. 그러니까 평아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벽돌 자체를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쐐기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요거 줄로 넣을 때, 줄로를 밑에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좀덜 줘야 돼요. 줄로 자체를, 줄로는 모양을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중을 만들었을 때 이 하중이 이 앞쪽 부분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평화시. 난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그냥 갖다가 콘크리트 인방 보내 그게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스펙에 보면 몇 미터 이상 이게 몇 미터 이상 넘어갔을 때 반드시 콘크리트 인방볼을 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창하고 문이 있을 때 그 상부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인방볼 처리하고. 또 아까 새우살게 얘기했었잖아요. 요 창대석 밑에 창대 보면 창대석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창대석으로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왜 창대석을 넣냐면 빗물이 흘렀을 때 빗물이 여기 파고 내려오면 만약에 빗물이 이렇게 파고 내려오면 백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시멘트에 녹아있는 뭐 성분이 물하고 섞여져가지고 뭐 시멘트가 녹아내리는 백화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물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남향이면 괜찮은데 북향이면은 이끼가 껴요.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시커멓게 막 이제 변색이 된다. 하얗게 되면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어떻게 흘러내리면 이렇게 마정 활력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떨어지게. 뚝뚝뚝 떨어지지 않은 게 여기 창대서예요, 창대서. 이거 설치하면은 창 부분 하부가 좀 이쁘겠죠. 그래서 우수랑 우수에 대한 배수에 대한 효과를 섞어줍니다. 이 사진이 요거에 나왔고. 그리고 그냥 하나 알아둘 게 테두리보라는 게 있어요, 테두리보. 우리가 조적으로 건물을 짓다 하더라도 이 테두리에는 시멘트로 테두리보를 해주는 게 좀 좋은데 이 테두리보 역할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가 가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게 테두리보예요. 이 테두리보가 여기 이게 테두리보 이게 요런 테두리보가 쭉 가는 거. 이거는 약간 테두리보라기보다는 이건 의장적으로 갖다 돌로 하는 몰딩을 붙인 거긴 한데 테두리보로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 네온 하중을 한번 요보에다가 한번 눌러서 밑에 골고루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거죠. 쭉 가고 있는 거잖아요. 쭉 가고 있는 거. 잘라서 본 거니까. 그래서 벽돌을 지을 때는 근데 요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요거 있죠. 그 뒤에 건 하는데 요 벽돌 구조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얘기하면 여러분 좀 졸릴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거.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거라 보면 오해 안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막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다음 주에 혹시 많이 나오면은 그때 요거 설명하면서 벽돌 구조 복습하면서 그때 같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되면 딱 좋은 거고 자 어때 여기서 테트리버가 나오네요. 테트리버 자 여기겠고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얘기하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지만 또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는 거 요거 균열 봅시다. 그래서 벽돌로 요거는 좀 이해하기 재미는 없지만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벽돌로 이렇게 집을 졌더니 균열이 생기더라.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몇 가지 카테고리가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설계를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설계를 잘못해도 벽돌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설계를 잘했는데 재료를 잘못 썼거나 재료는 좋은 거 썼는데 시공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또 이제 그때 건 아니네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설계를 해야 되냐. 아까 봤던 이 전장이 있어요. 전장. 전에 다음 주에 보자면. 그게 설계하는. 그렇게 설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자, 그리고 큰 왔을 때 기초 자체가 만약에 구동치마가 돼. 기초 하중이 불균등해가지고 한쪽에 밑으로 내려가면 끄집어 내리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평면 인면의 균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은 좀 범량이 많은데 이쪽은 범량이 적고 당연히 하중이 생기니까 당연히 하중의 불균형에도 균형이 생기고 벽면의 불합리한 배치. 그죠? 그렇죠. 불합리한 배치. 뭐 어떤 예를 들기 애매하겠지만 좀
불안해 가치가 있거나 불균중한 하중 또 흑명, 충격 옆에서 미느님 토합 같은 거죠. 토합 옆에서 땅이 밀고 있는 거. 우리가 배가 뜰 때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부력이 뜨잖아요. 똑같은 개념. 흙은 유체 개념으로 유체 개념. 흙은 물보다 훨씬 단단한 유체라고 보면 돼요. 옆에서 토합이 밀고 있기 때문에 부력으로 우리가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또 충격 옆에서 공사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 또는 결국 아까 그 뒤에 나오겠지. 아까 전에 나왔지만 창문을 너무 많이 뚫어. 아니면 이쪽에 창문을 다 뚫어. 그러니까 창문이 없고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벽 자체 강도, 벽돌 자체 강도가 높거나 이런 두께라든가 높이 이런 두께 뭐 1.5mm 해야 되는데 뭐 1m 이런 경우에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시공상의 문제는 시공하다가 아까 했던 벽돌이나 몰탈에서 배합비를 잘못했거나 뭐 1대 3을 해야 되는데 뭐 1대 5를 했거나 시멘트가 그 돈 좀 아끼려고 뭐 그런 경우는 강도가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시공상의 원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열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열에 의해서 이제 재료가 좀 팽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더라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뭐 시축 조련해가지고 끈적하게 시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가 그러냐면 뭐 지붕 같은 벽 같은 경우는 지붕인데 지붕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보면 이렇게 보면 복제망으로 뭐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지붕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바탕 모양으로 크게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붕이 열받으면 늘어나서 터져버리니까 시축 줄눈 거기서 이제 유연하게 접근해요. 시축 줄눈을 넣어가지고 늘어나더라도 거기서 좀 압력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또 시축 줄눈이라고 하는데 또 시축에 대비한 뭐 시축 줄눈을 하는데 미흡했을 때 시공을 잘못했을 때 이살제 접합부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벽돌이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콘크리트 벽돌이랑 목자재가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목으로 된 그런 뭐 트러스라든가 이런 게 또 목으로 된 벽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만났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기는 이슬 집혀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상의 원인에 따라서 벽돌이 균형이 생기더라 하는 거.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밑에 거는 약간 원론적인 내용. 상부에서 균열을 할 때는 어떤 하부에서 할 때 뭐 이런 거. 경사 그러니까 균열의 양상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 균열이 생기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균열이 여기 이렇게 생겨요. 전달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런 개념을 보면 돼요. 그래서 주로 상부에 냈을 때는 요 천장에서 요 옥상층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상부에 그랬을 때는 열 때문에 되는 거고 반대로 하부의 경우에는 지하가 이렇게 심화돼가지고 생기는 거고 수평 은 전반적인 경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끊어진 거죠. 이런 경우죠.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요 균열이 생길 때 보면은 사선으로 돼요. 사선은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관련된 거 할 때 볼 건데, 자, 그랬을 때는 경사균열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장균 형태는 균열의 양상, 풍사에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뭐,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백화현상. 이 백화현상은 이제 요 용어 자체가 중요해요. 아까 했던 것도 백화현상, 흰가 아까 했죠? 물을 자면은 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또는 물 결합해가지고 시멘트 안에 있는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그렇게 탄산가스로 변한 현상. 그 탄산가스로 변한 게 빗물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흰색을 흘러내고 백화산을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어쨌든 뭐 이런 거, 화학적인 거는 뭐 수산화칼슘, 모르타르는 시멘트가 이산화탄소랑 만나가지고 탄산칼슘이 되고 그 탄산칼슘이 뭐 얘네 홍산가스랑 같이 빗물에 녹아가지고 하얗게 뜯어지는 현상이 바로 백화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뭐 벽돌로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하자 중에 하나인데 요거보다도 어쨌든 흰 가루에서 빗물 따라서 흰 가루가 좀 이렇게 생긴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줄일 때 어떻게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멘트 자체가 뭐 그렇게 자재를 구하다 보니까 가장 싼 자재를 대량으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그 자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현상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안 닿게 물에서 녹는 거니까 물을 안 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뭐
화학적인 걸로 바꾸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기존 쓴다 했을 때, 일단 물리랑 좀 접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물시멘트비. 이거 좀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다음에 우리 콘크리트 구조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공급이 클수록 증가가 되니까, 물을, 이거는 발생 요인이 있네. 그죠? 어, 대책. 발생 요인 말고, 자, 대책으로 보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우수침을 방지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 물끓기를 한다든지, 루걸 후치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방수제를 곱한, 파프린 같은 초 있죠, 약초 같은 거를 뿌린다든지, 또는 안에 다른 방수제를 뿌린다든지, 춤을 다른듯이 해가지고, 우리가 물로부터의 어떤 그런 접근을 좀 방지하면은, 그래도 이 백화현상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물시멘트로 필수로 공급이 증가돼.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설명을 못 끝나. 물시멘트에 비해 의해서 백화현상 증가되고, 작업할 때 침해되지 않으면 백화현상 증가되고, 시멘트 같은 경우도 몰탈이, 시멘트가 많으면, 백화현상은 모래에서 나는 게 아니라 시멘트에서 나는 거니까, 시멘트가 많은 경우는 또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백화현상이 더 진행이 되는, 물하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대책은 대책을 못 듣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관식으로 나온다면은 다음 중 백화현상에 이런 현상인데 뭐 이런 현상 쓰시죠. 백화현상 쓰면 돼요. 어렵게 내면은 백화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뭐 주관식 같은 거는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다 객관식으로 보고 2차 시험은 다 주관식으로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아직 1학년이라서 뭐 그것까지 대비할 일 없겠지만 나중에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되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조적법과 관련된 수업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요것만 다른 학생들 있을 때 같이 한번 설명하면서 아, 지금 안 들으면 손해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안 들으면 다음번에 이거 꼭 내고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지금 모르면 하나는 생각안 될까지 모르고 다른 뭐 시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냥 할 때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뭐 두둑이 사정으로 못 나오거나 뒤에서 못 나오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본인 의지로 못 나와서 상관없는데 두둑이 사정에서 못 나오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시가 세는데 좀 어렵게 가거든요. 목표가 있다고 한다.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따 한다면 또 어렵게 가는 생을 위해서 나한테 없으면 생각한다. 질문이 될 수 있는 수가 없고 수업을 받으셨고 수업이 무슨 그렇죠. 다섯 가야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관련된 대한 다른 생각이 독서를 썼나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설계상의 요인이 약간 있었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설계상의 요인에서는 몇 가지 요소만 지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했던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벽두께를 한다든지 벽에 길이를 선정한다든지 벽에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가지고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강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설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구축벽이라든가 뭐 내림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RC 구조를 보강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했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하면 설계상으로 설계 같이 해야 되냐? 글쎄요. 의미 되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설계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균열이 예측이 된다 하면 보완하면 좋은데 아마 설계를 그렇게 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마인드였다 한다면 문제를 아까 못했다 생각. 그러면은 마지막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마지막에 이런 확률이 많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중간에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굉장히 매력이 있으니까 문제상에 뭔가 이렇게 지침이 있어.
법규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면 보강으로 법을 하나 수법을 한다든가 내일 변화라든가 뭐 책 같은 경우가 너무 창이 많아. 창 같은 경우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반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기본인데 사실 모르고 할 수 있는 거야. 창의 면적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포함해야지. 중간에 사던가 뭐 인방 하나 달든 중간에 책대를 좀 하든지 그거 내가 공사를 다 했는데 뭐 설계를 다시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설계까지 다시 해서 하려면은 이미 너무 많아. 설계가 보통 끝난 상태에서 공사는 설계 따로 하는 거. 그래서 보강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지. 뭐 리모델 같은 거 하니까. 그거 프로세스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우리가 건축 시공이라고 하는 그런 시공 공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시스템 어떻게 되냐면은 설계가 먼저 진행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뭐 건축주가 설계안을 뭐 실업자를 설정하는 거죠. 이건 이거야. 만약 지원을 하는 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개념이 있는데 이게 설계 상태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사실 설계는 뭐 나무라고 끝나고 또 그만이고 설계는 왜 시공에서 왜 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너희가 그거 어차피 딴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 거니까 뭐 그런 뭐 충분히 있어서 일이 나면서 그게 좋지 않게 좋지 네. 그런 질문이 그래서 내가 그런 좋은 거 내가 이걸 많이 해요. 나도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되게 잘하고 있고 구조적인 자 그래서 또 어떻게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같은 방 뭐 이거 말고 뭐 설계만 자체 시공 말고 설계 자체에서의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 자체에 프로토타입 하면 설계에서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안 풀리기도 하잖아. 내가 거기서 뭐 문제가 있으면 설계만 해결. 그러면 너무 자꾸 돌아가는 데가 시간 낭비. 그럴 때는 처음이냐 정답 그랬다. 그래서 아예 척도가 안 한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방향을 잘못 잡거나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그래서 피드백 하는 그래서 설계 프로세스가 나쁠 때는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이상하게 그게 여기 맞는 거. 나한테 그거 질문하는 그래서 처음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질문이 좀 의견을 원하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이 더 시공간까지 그런 거 없거든. 근데 우리가 설계를 배우는 건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다른 설계서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좋아할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한 질문 없으면 술 체크해야 나도 이 체크 못해 깜빡하고. 자 질문 없으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